더는 남자가 책을 읽고 여자가 뜨개질하는 장면을 그리진 않을 것이다. 숨쉬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 당신은 그 일상의 성스러움을 이해해야 하며 이 일상에 대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처럼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행미술관 대표 이서준입니다. 저는 노르웨이에 다녀온 후에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뭉크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았던 뭉크의 그림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뭉크는 전형적인 어떤 그림들을 그리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려왔었던 대상들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소외된 사람들을 그렸었죠. 그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아픈 사람이라든지 혹은 웃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들의 주제를 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얼굴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시작된 전시였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더니즘의 선구자 에드와르 뭉크라는 카테고리였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절의 전시도 있었고요. 달빛, 키스, 생클로의 밤 같은 그림들이 지나가고 있죠. 이 순간들 벽지를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았는데요. 사실 이 카테고리의 구분이 무색할 만큼 전시의 일목요연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보고 왔었던 그림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림들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레이팅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한쪽에서 봤을 때와 그 다른 쪽에서 봤을 때의 입체감을 큐레이팅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작품인데요. 얼마 전에 뉴진스라는 그룹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멤버 혜린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그림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그림 속에서 작가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니스의 이 버블껌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 감아도 기억나게 어디라도 따라갈래. You're so delicate, 거품 속에 숨었네. Oh, you make my heart melt away. You're a softy, 구름 같아. 이건 말로 설명 못해. You got me. 자,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과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의 교집합, 그 교집합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순간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이번 뭉크 전시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제를 그렇게 깔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보다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는지 게 무엇일까를 상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림들을 그려간 전시라고 보시면서 뭉크의 전시를 감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시를 보면서 조금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작가 뭉크의 그림이 무려 100점이 넘게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았던 점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뭉크 하면 떠오르는 절규 이외에도 뭉크라는 작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림들을 보면서 이런 그림도 있었구나, 뭉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보이는 절규와 같은 시리즈, 이게 유화만 있는 게 아니라 판화도 있고 스케치본도 있고 크레용 버전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단지 한 가지의 버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화 버전이나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나오는 뱀파이어 같은 작품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싶을 정도로 다양한 버전을 한 벽면에다가 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뭉크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전시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원화의 개수와 판화의 개수 이런 것들을 쭉 따져 보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그림들은 거의 원화보다는 판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통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뭉크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화로 걸려 있는데, 사실 인지도 면에 있어서 원화를 걸어놓는 것보단 판화의 유명한 버전을 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썼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되게 적은 원화를 좀 부풀려서 걸어놓은 점도 저에게 느꼈던 이 전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시를 볼 때 좀 편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유명한 그림의 판화 버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붐비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또 처음 보는 그림이네, 이런 부분도 뭉크가 유화로 그렸었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한가하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의 병목 현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림에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이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마치 롤러코스터 줄을 서는 것처럼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전시장의 병목 현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장점과 단점이 두드러지는 전시였다라는 것이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버전들의 그림과 함께 뭉크의 일대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일대기 속에서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판화더라고요. 제가 원화, 판화의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판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 갔을 때는 아예 그러한 것, 뭉크가 여러 판본 그리고 판화 작업을 정말 정성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기인하여 판화를 직접 찍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판화 룸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작자의 의도와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너무 너무 메인 전시의 어떤 이 공간에 판화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전시를 보는 데 있어서 같은 버전을 이렇게나 많이 넓은 공간을 사용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조금 더 컴팩트하게 볼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들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들로 칠해진 주변 사람들의 초상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에선 제일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다 처음 보는 그림이니까. 그런데 그가 표현했었던 색깔의 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표정에 드러난 다채로운 그런 풍부한 것들까지도 가장 이 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면서 뭉크의 숨겨진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초상화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초상화를 디스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뭉크 미술관의 생애 프리즈 공간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애 프리즈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원작자의 뭉크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지금 이 전시를 큐레이팅했었던 또 다른 큐레이터의 접점이 또 생기는 곳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구 쪽으로 점점 걸어오게 됩니다. 쭉 걸어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케치와 판화들이 쭉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 전시에서 뭉크가 그리려고 했던 것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시가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실 때 후반부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부터 순서대로 보셔도 무관한 전시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전시를 볼 때 꼭 순서대로 봐야만 하는 전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전시가 있는데, 이번 전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전시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감상을 했고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터치를 했던 것 혹은 이렇게 스케치를 했던 것이라는 것들이 쭉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뭉크가 아주 생각보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면서 자식을 남기지 않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했던 이야기, 나는 내 그림들 이외에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시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짙게 느껴지는 그런 전시였고요.
전시장 마지막 즈음에는 체험 공간이라고 할까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여러분들 가서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전시였냐, 나쁜 전시였냐 이걸 구분하기보다는 굉장히 신경 쓴 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던 뭉크 전시. 여러분들도 끝나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